블라인드 채용 전면 확대 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인원, 고용 안정성과 높은 임금 상승률을 갖춘 취준생들에게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그 이름 공기업. 지난해 공기업 전체 경쟁률 80대 1을 넘었다고 하던데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성을 겸비한 공기업의 예비 인재가 되실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공기업 취업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름의 이제. 마지막 달인데요. 네, 하반기 공채 네. 공고가 시작되는 8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잡정보센터 애청자라면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시겠죠? 맞습니다. 네, 여름방학 저희와 함께 해오셨다면 사상 최초 계열사별로 공채를 진행하는 삼성그룹 공채, 그리고 현대차, CJ, 롯데, SK 하반기에 자소서 항목이 바뀌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잘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7월 동안 꾸준히 좀 해오신 거 위에다가 8월 방송 이제 오늘부터 보시면서 마무리만 잘 하신다면 2017년 여름날의 기적을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겁내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방송 출발합니다. 자,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한 잡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한국전력과 인기 공기업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네, 8월 들어서 여름날의 기적도 야심차게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내려놓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인기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취준생들 듬직한 형, 믿음직한 오빠 차재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본에는 뉴페이스라고 돼 있어서 또 새로운 분이 오나 했는데 늘 저였죠. 실망하셨나요? 그다음 그 밥이에요. 나름 인기 폭발 중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 여름날의 기적 멤버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출연이 간헐적이었기 때문에 소감 한번. 이 출연 자체가 기적이고 예.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지금 이뤄내셨네요. 생방송 네. 보고 계시니까요. 본인한테 기적이네요. 예, 그죠? 예. 주 1회 출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또 짠물 방송하게 하네요. 또 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그리고 저희 잡정보센터의 도우미 시원시원한 기럭지에 또 알고 보면 기럭지. 깨알 귀요미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김하연 예.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김하연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오늘도 하반기 준비 화이팅 합시다. 네. 그게 지금 귀요미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짝꼬치님. 지난번에 이제 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상담을 함께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방송 보고 나서 학생들이 저 문의 같은 거 좀 하던가요? 예, 힘들지 않게 제가 어떤 잘 할 거고요. 일단은 문의는 많이 주는데 확실히 예.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진짜냐? 정말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아니, 진짜 방향에 지금 맞게. 그걸 예. 정부에서 가져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의심병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나 방향 그죠. 설정에 대한 어려움들은 많이 얘기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나 스펙에 따라서 또 지원 전략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뭐 탈스펙 전형, NCS 전형이니까 지원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대기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뭐 같은 방향도 있겠지만 다른 방향이 있다면 일단 인문계 친구들은 본인이 NCS 그 직무 기초 능력 시험에 네. 집중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공계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맞는 준비가 선행이 돼야 되고 전공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메인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입니다. 한전 공채를 중심으로 어떻게 좀 그 준비해야 될지 짚어볼 텐데요. 한국전력공사 공채 전형에 대해서 우리 귀요미 김하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네, 한국전력공사 워낙에 인기가 많은 공기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채용 인원을 늘린다고 함으로써 이제 취준생들이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채 지원 자격부터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및 학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 무관이고요. 다만 성배전과 통신, 토목, 건축, 원자력, 발전 IT 분야는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 분야인데요. 외국어는 영어 등 8개의 외국어 중에 하나의 성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어는 토익 700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해외 학위자도 유효 외국어 성적을 보유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고급 자격증 보유자는 외국어 성적이 면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인기가 많은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전형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 전형은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지는데요. 먼저 외국어 성적과 자격증, 그리고 직무 능력 기반 자기소개서인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직무 능력 검사와 인성 검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필기 전형도 통과하게 된다면 면접이 남았겠죠. 면접은 총 2가지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직무 면접과 경영진 면접이 있는데요. 이 경영진 면접은 동점자가 생겼을 때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자격증과 어학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머지 전형에서는 직무 면접과 직무 능력 검사 그리고 서류 전형의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공기업이 얼마나 직무 능력을 크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반기 공공기관 공채에서 합격하려면 어떤 점을 더 자세하게 준비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배전이나 IT 같은 전문 직무, 관련 전공자, 자격증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직은 대체 좀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이런 거 외에는 좀 크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거의 절대 다수죠. 사실 이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앞에서 김하영 캐스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직무 능력을 보기 위한 전형이 일반적인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뭘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함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컴활 정도, 그리고 뭐 그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한국사나 한국어 정도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 지원 시 가점이 된다거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이 아니라면 글쎄요, 무조건적인 자격증 취득은 그렇게 썩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공기업 같은 사무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래도 유리한 자격증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행정직이 아닌 그냥 뭐 재정, 재무 뭐 이런 쪽을 담당한다면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자격증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자격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내가 맡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오히려 그런 경력이나 경험을 정리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네. 그래요. 또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쳐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네. 좀 등급이 높은 네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네네. 크게 뭐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그렇죠. 같다. 본인이 그런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세무법인 뭐 자녀분이 아니고서야 세무사 시험 같은 걸 갑자기 보다가 공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에게 맞는 그 자격증,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코씨님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인문계가 많죠. 아 갑자기 학생 얘기를. 본인 예. 아니, 본인도 아, 제가 그래요? 그 어쨌든 그 인문계였으니까 그렇죠. 저는 외대 용인 캠퍼스 인도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과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요, 제 수업. 어떤 게 많아요? 이과가 많나요? 이공계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되니까. 예, 잘 될 수밖에 없고 이공계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복받쳐 올라서 글과 면접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일단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뱉는 시기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걸 조정을 해주죠. 문항에 맞게 해야 할 말과 적어야 될 글들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 뭐 이공계 출신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네. 의외인데 왜냐하면은 차코치님께서는 CJ 출신이니까 그렇죠. 인문계 여학생들이 좀 많이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볼 어,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은 홍기찬 조민혁 선생님 수업을 듣더라고요. 아, 저도 아니. 수업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지. 여학생들이 아직은 섭섭하시나요? 왜 예, 매우 섭섭합니다. 왜 아. 신소재공학도들이 나한테 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문과생들 와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일반 친구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과 친구들은 고민을 안 하는 편이에요. 본인들이 여기서 좋네요. 또 굉장히 본인들이 섭섭한 왜냐면 마음을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걸 아니까 서류가 부족하면 서류, 뭐 면접이 부족하면 면접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접근을 하는 거죠. 공기업도 다를 바가 없고요. 오히려 인문계 친구들은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취업을 왜 하지? 그 고민 안 하고 토익 공부하고 적당히 고민하고 그렇게 또 겨울이 오는 그런 구조니까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인문계 여대생들한테 좀 삐친 거예요? 삐지진 않았지만 기회 되면 연락 좀 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취업에 일단 소극적이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 그쵸. 실패한다는 거. 방송 보시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생을 위한 지원 전략 저희가 좀 항상 이공계 전략은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쵸. 또 이공계는 확률이 높아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인문계생을 위한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직 지원하려면 뭐 아까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 어떤 능력을 좀 어필하면 좋을지 네, 뭐 일단은 애매합니까? 애매하죠. 왜냐하면 뭘 능력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가요? 예, 애매한 게 왜냐면 본인 기준으로는 내가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어.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 본인 말은 기준. 하지만 그거를 막상 그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정명할 그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경험 기반으로 내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NCS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는 직업 기초 능력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부 요소나 사례들이 PDF 파일로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라에서 정말 좋은 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그냥 보지 말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연관을 지어서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대인 관계 능력적인 거, 소통하는 부분들, 그런 거 문제 어때요? 해결. 네. 그 소통이니까 뭐 네.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 이런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HRD에 가까운 쪽에 가깝고요. 아, 그래요? 교육 쪽에 가까운 얘기고요. 오히려 이 소통이라 하면 그 이런 그게 것- 나쁘진 않죠. 나쁘진 그쵸? 않지만 그걸 어쨌든 있다는 것만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어. 채용하는 분들이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다고 그분의 어떤 소통 능력을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내성적인데 큐 들어가면 말씀 잘하시는 분들, 아,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니까요. 팩트만을 아, 얘기하세요. 그럼요, 예,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 것들 있죠. 소통도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료를 뭔가 취합을 할 때도 평소에 친분이 있는 업무 외적인 소통에 강하신 분들이 자료를 취합한다거나 일 처리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근무 경험이나 사무보조 경험 등이 있었다면 혹은 동아리 때 혹은 공모전 때 혹은 인턴 때 경험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좋은 쪽의 소통으로 이해가 되겠죠. 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소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과거의 경험들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 좀 네.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통 보여줄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직무를 많이 뽑다 아,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이나 업종으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공공기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아르바이트 그 자체가 도움이 된다. 근무했던 환경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열악해야 돼요? 열악한 거라기보단 사무직이면 사무직, 뭐 관련된 관련된 분야 쪽으로의 지원이 그나마 낫습니다. 금융공기업이면 하다못해 금융기관이라도 하는 게 좋고요. 한정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형 인턴이 각각 2달씩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좀 기관들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저학년들이라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를테면 한수원 같은 경우는 한수원 서포터즈 같은 것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는 좀 간접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그쪽에 하는 일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껴왔고 준비해 왔다는 식으로 어필하시는 게 오히려 인문계 친구들한테 필요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거, 그러니까 네. 인형 타스 저희가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인형 타쓰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된 그러니까 3D 네. 알바 같은 걸 좀 네. 오래 한다면 네. 아, 이 사람 뭐 그치 택배 승하차 같은 네. 거 이런 거는 좀 뭐 그런 것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나 태도적인 면의 강점을 해당되는 거겠죠. 맡은 바 임무에 책임감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정도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쪽 그게 분야에 쓰인다고 보기 크게 힘들죠.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 요양직인데 할머님 앞에서 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쓴 얘기 자체를 나열하기보단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왜 했고 그래서 이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취지라면 모를까 그 경험 자체가 나에게 합격과 불합격을 준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직무와 나의 알바의 연관성, 네.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깔끔한 정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문계 참 안타까운 게 인문계는 딱히 뭐 말할 게 이렇게 없어요? 좀 더 할 거 없습니까? 예. 일단은 최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 했던 때 어떤 일을 했고 내 멘토가 어떻게 업무를 받고 주요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최근 이슈 등 이런 쪽을 점검해 주는 게 차라리 낫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궁금한 건 NCS 직업 기초능력 시험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런 시험을 대비하는 것 이전에 아무리 100배수, 200배수를 뽑더라도 자소서가 그러지면 안 되겠죠. 나중에 그 자소서가 그대로 면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좀 종합적인 준비를 자소서 고려하신다면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경험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를 좀 직업 기초능력 홈페이지 가서
그 자료집을 받아보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읽어보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인문계생이었지만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3명 다 그랬지만 네. 항상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막막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군대에서 군대 알죠. 얘기는 정확한 미사일이 아니고 발칸포 같은 거는 그냥 네. 막 그냥 많이 쏴가지고 맞추는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 준비 다 해서 네. 확률을 높이는 거는 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좀 적용이 된다라고 적용이 되겠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전투 경찰 나와서 사실 지금 말씀이 잘 이해는 안 모르시는구나. 되는데 저 방패 들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아무튼 미사일을 못 봤구나. 어울리시는데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뭐 네. 방위는 아니었죠? 아니요. 저는 의기요. 전투 경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 비유는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군대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인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공계는 전공이 뭐 좀 필수거나 네. 자격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격증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뭐 음. 예상하셨겠지만 일반적인 기계 자격증이나 전기 전자 자격증, 기사 자격증 외에 뭐 산업 안전 기사 자격증 정도가 좀 필수에 가까운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 밖에는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쪽은 타 일반 사기업체 근무 경력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전공 공부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겠어요. 특히 그 올드루키 많죠. 매우 많죠. 이공계는. 네. 특히 뭐 제 알던 학생 중에 36살 직장 생활 한 5, 6년 대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82년생이잖아. 예. 그렇죠. 제가 32살에 강사했을 때인데 36살 형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되게 난처한 적이 많았는데 되셨어요? 예, 근데 저한테 선생님이니까 또 부담되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36이 예. 32한테 선생님이라고. 네네,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네. 그럼요.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연락이 안 닿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요. 예.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 자격증을 정말. 딸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약간 근무 경험으로 어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특히 전기 쪽 자격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본인이 공기업의 통신직 쪽을 지원을 하는데 통신직 쪽이 전통적으로 공기업에서 그 TO가 적기 때문에 통신 기사 자격증을 따기보단 갑자기 전기 자격증을 따겠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바로 그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래도 좀 난 36 얘기하길래 네.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됐구나 했더니 연락이 안 반전이 닿는 건 있었네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합격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연락 주시고 필요한 것만 또 연락을 다 하는 그러면 식이니까요. 그분이 필요한 자격증을 안 따셨다는 예, 건가요? 그게 아마 연락이 안 닿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TO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안 보인다고 막 떠지는 건 아니죠? 보고 계시겠죠? 어디선가. 그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공계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증을 필요한 따주는 거, 게 본인의 좋은 것 전공과 좀 같습니다. 직무와 연관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예.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뭐 근무 경력이나 아니면 경험치에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이공계 분들은 주어진 문제의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라거나 상황 판단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확실히 그 내부의 어떤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분들의 사무행정직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쪽의 역량이 더 좀 요구되지 디테일을 않을까. 해야 되고. 네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전공 이해도는 기본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로젝트 진행하고 했던 거. 네네, 맞습니다. 케이스턴 디자인도 그렇고 네. 그런 그 대학교 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되죠. 얘기하지 않으죠? 근데 이제 NCS 자소서나 면접 때는 확실히 내가 그때 맡았던 역할의 중요성, 배경,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한 게 그럼요. 아니고 확실하게 확실히 뭘 네. 했는지. 해야 할 말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주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이공계 친구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예. 뭐 했다는 건 많은데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그렇습니다. 연관성을 잘 못 찾는다. 연관성도 못 찾고 뭔 얘기를 해도 장황하게 A부터 Z를 다 말합니다. 나열충. 예, 나열충들. 그렇죠. 미루고 나열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방송이 있어서 3층에 엘리베이터 눌렀더니 밖에서 문 열어주시고 안에 들어오고 분장하고 들어와서 준비하고 마이크 차고 방송하고 이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방송한 어려웠냐. 게 중요한 건데, 그냥. 그러니까요. 이 중에 뭐가 어려웠냐를 정확하게 자기가 집어야 되거든요. 계단 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왜? 하면서 이제 역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내가 연대기적으로 요즘 우리 그냥 쭉쭉쭉 다 초등학생 하는 게 첫째 문제예요. 아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화 읽어준 다음에 뭐 읽었냐 그러면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아하. 그래서 듣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아드님 예, 8살이니까 뭐 사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사나요? 근데 어쨌든 아빠 그런 것들처럼 정리가 돼야 되지. 그쵸. 요약이 안 되고 다 맞습니다. 나열을 하면은 그리고 또 요약을 해야 할 걸 해야 되는데 엄한 걸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갖고 그래요. 본인이 상대방이 나에게 뭘 물어볼지를 좀 대비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약도 안 되고 네네네. 헛다리까지 짚으면은 그렇죠. 사연하다. 그래서 직무 역량만 네. 직무 역량이란 그래요. 그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되고 이공계 친구들은 해당 단어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NCS 홈페이지에 보면 충분히 PDF 파일로 100페이지 이상 잘 나와 정리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내용을 지금 한번 걸로. 나레이트된 걸 쭉 읽어보면 그랬는데. 내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고 취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좀 정리할 어제 수가 있을 유쌤도 겁니다. 얘기했어요. 네네. 그 유 대표님도 네. 그 NCS 파일 같은 경우는 네. 딱 정확하게 직무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의사소통 분석은 139페이지입니다. 출력하다 혼났어요. 양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로. 생일 선물로 저기 네. A4지 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자. 8월부터 이 공공기관 오늘부터죠 이제 네.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될 텐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어딜 가야 되나? 난 진짜 어떻게 고민 준비해야 많으실 되나 것 같아요. 고민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공공기관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이제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 역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자격증? 일단은 이제 분야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금융 쪽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기업 지원과 병행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기업이랑 같이? 예. 왜냐하면은 이 경영이나 경제학 공부를 주로 했던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이쪽에 대한 부분은 일반 사무 쪽에서도 일반 공기업의 사무 쪽에서도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일반 민간 기업 지원하는 것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공부를 전공 기반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용어 중심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근데 네. 일반 금융기업 그 지원하는 친구들, 네네. 은행이나 네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확실히 확실히 겹치는 부분이 있고 자소서의 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필기 같이 시험이 준비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필기 시험의 종류의 장르의 차이라는 점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논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정도입니다. 엄청 몰리겠네 여기는, 그렇죠? 엄청 기금 몰리겠지만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경영 경제학도 중에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되게 아침 먹다가 놀라가지고 숟가락을 막 금융 좋대. 난데 금융 좋대. 젠장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금융 분명히 가야 돼, 말씀드리지만 이런 네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설프게 저희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테셋, 뭐 메텟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제대로 공기업이든 일반 저희 금융권이든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네. 은행 로비 매니저 일이라도 좋으니까 금융권 관련된 근무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특히 이쪽은 더 유리합니다. 로비 매니저라는 건 이제 청원경찰 같은 네, 그렇죠. 건가요? 하다못해 청경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한 달짜리, 보름짜리 근무 경력이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금융권들도 이제 이런 경험 안 믿거든요, 사실. 근데 이쪽 금융 공기업 근데 쪽은 이제 이런 그런 경험이 로비 필요하겠죠. 매니저 같은 거나 청경할 때는 솔직히 동전 바꿔주는 거 이외에는 근데 금융 관련된 거에 몰랐는데 대해서는 제 알 학생 수가 없는 중에 김준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네. 하나은행에서만 청경을 2달 했거든요. 2달. 되게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역삼 쪽에 있었는데 동선이 꼬이면 자기가 메워드려야 번호표 되고, 번호도 그럼요. 드려야 되고, ATM 고장 나면 정리해야 전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할머님들 막 괜히 막 화내시면 달래드려야 되고, 통장 막 안 펴진다고 우기면 또 펴드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상황 판단이나 또 바쁜 시기에는 그 B2B로 하시는 부장급 이상 분들이 또 창고 업무도 도맡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도 안 대출업만 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또 이게 일반 창구로 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문제는 금융공기업에서 과연 이런 날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서 이런 경험까지도 덧붙인다면 조금이라도 할 말이 생긴다. 어차피 NCS 자소서에 본인이 적을 이야기가 없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공기업, 금융공기업 지원한 친구들 알잖아요, 솔직하게. 맞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너가 전공 때문에 지원하자 이거지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을 준비해야죠. 본인이 욕심 부린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만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그렇다면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일반 저희가 금융 그 기업 얘기할 때 어떤 서비스 마인드 같은 거 그럼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를 이제 경험 기반으로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놓기 고객을 응대했던? 그렇죠. 아예 응대했던 경험 자체가 없는 경영대들이 많거든요. 어디 노량진 돌다가 학원 다니다가 고학년 대학교 공무원 아닌 것 같아서 공기업을 지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는 같긴 해요. 이런 말씀 맞아요. 드리고 싶고 이과생분 중에 전산직 지원하는 분들은 그 7급이나 9급 그 기출 문제 풀이들이 또 있어요. 문제 유형이 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문제 봐주시는 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도 그렇죠. 크던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 싶으면 뭐 필요한 경험이나 전공 지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인문계 문과분들은 뭐 딱히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일반 공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될 건데 지금 에너지 또 뭐 공공기관 보건 뭐 많잖아요. 인문계 친구들의 얘기를 더 이어가기보다는요. 이과분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일단 이분들은 한수원이랑 가스공사 요 2개에 올인을 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분들이 일단은 에너지 공기업이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분기나 반기마다. 여기를 꼭 참석을 하셔서 해당 기관의 근무 취지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기계직이나 화학직 각각 필요한
기사 자격증이나 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 요거 싼 기사는 꼭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은 컴활 외에는 자격증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왜 지원해야 된다 내지는 그 NCS 기출 문제 풀이 정도로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볼 수 있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화학과나 화공과 친구들이 이제 설비 공정관리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기술 지원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를 고민이 있는데 아무래도 설비 공정 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했었는데 전화기, 네. 전자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아유. 이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깡패라면서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고 근데 또 깡패도 레벨이 있어가지고요. 아하. 기계과가 제일 학교에 그럼요. 그래요? 학교보단 전화기는 기계가 기가. 네, 그렇죠. 기계는 거의 다 뭐 기전화. 기전화. 또 화도 노론소론처럼 화학이 있고 화공이 있어요. 그치, 화공이 좋은 거죠. 화공이 낫죠. 화학은 화학은 억울해야죠. 일반직 그 기초과학이기 그런 게 때문에. 있군요. 여담인데 건축도 건축학이 있고 건축공학이 있거든요. 음. 건축학은 또 5년제니까 얘네는 정말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취업은 잘 안 되고 그렇죠. 힘든 거 있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 공공기관도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 많이 들었죠. 네. 거의 뭐 월급 내면서 돈도 많이 뜯기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또 심평원 뭐 이런데 이런 곳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될까요? 네, 월급 루팡이죠. 네, 루팡이죠. 예. 월급 루팡들 맞아요. 지원인데 대부분이 심평원보다 건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특히 인문계 친구들이 이제 공고가 일반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양직이 좀 적거든요. 좀 말 그대로 그 요양을 해드려야 되는 집중 케어해드리는 분들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하는 곳인데 일반 행정직 대비 TO나 경쟁률이 어떠냐. 그러니까 요양직 지원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경쟁률은 낮지만 TO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질 확률이 더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쪽에 지원하는 인문계 친구들은 내가 가급적이면 수업 내용 이제 기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소서에서든 아니면 기타 자기 경험 정리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했던 과목을 어설프게 경영학 원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서비스 마인드나 서비스 마케팅 고객 관리했던 과목이나 경험 위주로 정리를 해야지 본인이 창구에서 마주할 고객들과의 어떤 대면,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 소통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취준생들은 잘 모르지만 또 지원해 보면 아, 좋을 그 공공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 문제가 많죠.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8월 처음 14일까지 들어봤네.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를 검색한 데는 잡알리오. 장난 아니로 그 검색 사이트 이름이 잡알리오. 알리오. 공공기관 채용 관련 알림을 해주는 곳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알림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직접 조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지역이랑 연계돼갖고 산업장악을 한다거나 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각각의 이슈들에 맞게 프로젝트성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쪽도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은 8월 한 11일까지니까요. 그쪽도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한번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곳은 잘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아요? 다만 어설프게 접근하면 영원히 떨어지는 꼴이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이 모르니까 내가 그냥 여기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고 넣었다가 역시 이 공공기관에 대한 그렇죠. 그 내용 설명 다 잘 정확하게 나와 있는 준비해야겠죠.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공공기관과 대기업 이 그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 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네. 어디든 다 집어넣고 다작을 좀 해야 되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지원하면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합격 확률이 낮으면 그 괜히 아까운 시간만 또 낭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코치님 모실 때 네. 방금 전에 이제 뭐 무모하게 또 무조건 들이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공공기관 지원 생각하지 말고 한 우물만 그 판 게 나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내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요. 문과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대기업만을 쫓으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좀 일반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욕심이 나면 그 불일 욕심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NCS 문제풀이를 병행하시면 되고요. 그냥 애초에 한전은 내가 써야지 뭐 이런 막연한 접근 너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죠? 그런 쪽으로 지원을 생각하실 거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 병행을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합격의 범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싶다면 최대한 나의 합격에
스코프, 범위를 넓혀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라면 공기업은 좋은 도구가 될 것이지. 다만 준비를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인적성 끄적이는 정도로면 안 되겠고요. 문제풀이의 비중을 더 넓혀야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네네. 나오고 나서 네. 그냥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 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있겠고요. 그렇죠. 학생들 중에 네. 공공기관도 지원한다고 한 친구들이 생겼어요. 예, 꽤 있어요? 됐고요.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없더라도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자라는 말이 있기 전부터 준비됐던 거고요. 이거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병원 쪽 행정직 취업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 충남대 병원이나 이런 데들도 공고가 계속 뜨고 있으니까 공공기관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분비를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본인이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질러서 책임 못 질 일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이를테면 경영학도나 경제학도 분들은 전공 지식 중심으로 미시와 경시 쪽 미시경제, 거시경제 쪽으로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면 본인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G사트나 문제들 풀 때도 부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대기업 인적성 공부해야지, NCS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요. 좀 종합적인 공부를 병행한다면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고 잡정보센터와 함께 유익하게 취업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시죠. 하반기 일단은- 공공기관 공착 전략. 일단은 들어보면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경력이 없어서 지원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공기업 지원이나 공공기관 지원을. 그러니까 경력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도구일 뿐이지 그 경력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합격을 하는 바로미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즉 공기업 공공기관을 희망하신다면 과감하게 지원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병행하실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병행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확실히 전공 필기 시험이 주를 이룰 거니까 NCS 직업 기초 능력과 전공에 대한 공부 병행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전공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차라리 직업 기초 능력만 보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맞게 본인이 지금부터 오늘 이 방송 마치면 밖에 나가셔서 문제집 푸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모르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 파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막해 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면 또 도움 줄 수 있는 분들 많고, 특히 저희 잡정부센터를 보시면 또 그 해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저희 8월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하나부터 10까지 여기에서 다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볼 코너인데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노스 퍼시픽입니다. 건어물과 수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 업무와 쇼핑몰 관리 업무를 맡게 되며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간단한 포토샵과 일러스트,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신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관련 경력 2년 이상으로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업무를 맡으셔야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채용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의 선박 부품 배관 용접 업체인 수성 ENG입니다. 채용 분야는 조선 배관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경력 2년 이상으로 선박 부품 가스 용접과 제작이 가능하신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초과 근무 또는 특근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됩니다. 채용 즉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커넷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사문행동입니다. 빙과류 제조업체로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원료 및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할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업무 특성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8월 24일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유한회사 동성사입니다. 농기계 제조업체로 익산시 왕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재구매 및 생산관리를 담당할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가능하고 경력은 자재관리 또는 생산관리 7년 이상으로 ERP 및 전산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500만 원이며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9일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경력 7년 이상의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에서 취업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이신 시아라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이 시아라.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떻게 Hello 저게- everyone. Hello everyone. 예, 갑자기 무슨 EBS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저 어떻게 좀 바쁘셨나 봐요. 제가 예. 이 방송 덕분에 지금 이제 영문 이력서를 검색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ETS에서도 좀 의뢰가 오고, 네, 그래서 ETS에서 네, ETS에서 네, 영문 이력서 강의나 뭐 시청 쪽에서도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파수하는 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저희 방송도 톡톡히 보고 계시군요. 사랑합니다. 네,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바빠주셨을 거예요. 감사하세요. 네. 근데 아니 잘 되셔가지고 이제 방송 안 나온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항상 저는 제가 어떤 깜냥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from scratch 처음부터 잘 배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 됐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자, 요즘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2부의 도움이 취업 기니와 함께 해야죠. 네. 한유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갑습니다. 지니 한예진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아라 쌤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광고 홍보와 또 글로벌 경제학과 학생들의 실제 합격 사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 영문 이력서 작성 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원래 사실은 전화 연결을 조금 가능하게 하려고 일단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 직무를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네. 제가 항상 보면 MD 포지션에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많이 요청을 받았던 트레이드 직무, 무역업 직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무역업 직무, first, 무역업 직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또 이력서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 글로벌 통상학을 복수 전공했던 친구의 실제 문앤선이라는 어카운팅 기업 합격. 그 패션 어페럴하고 트레이드를 관련 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지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활발히 일하고 있는 학생 이력서를 속 시원히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 아쉽게도 됐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사실 좀 소극적인데 그래도 마음껏 쓰세요. 이력서에 허락은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기하게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꼭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오늘 방송은 문송합니다. 우리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 취준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3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예. 한유진 캐스터가 안내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3가지만 실수하지 않아도 당신의 이력서는 블링블링 빛날 수 있습니다. 영문 필수 서류 작성 시 취준생들이 가장 빈번히 하기 쉬운 3가지 실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많은 형용사의 사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굳이 명사로 써도 되는데 전치사 of를 쓰지 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장이 끝났다고 해도 마침표를 찍지 마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은 영어 작성이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별거 아닌 별거라는 이 기본기가 취업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많은 형용사의 사용을 피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굳이 명사도 써도 되는데 전치사 of를 쓰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합니다. 문장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 3가지를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 한유진 캐스터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아라 쌤, 그렇다면은 그 취업 준비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 3가지 지금 이 3가지 1, 2, 3, 이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도 싫어하는데 이걸 직무로 영어로 본다고 하면 보기 싫죠? 야, 진짜 싫겠죠. 싫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이거는 쓰면은 사실 HR 매니저들이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제가 예문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문으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합격생들에서 발췌를 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셨다가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공부하세요. 자, 잘 보세요. 많은 형용사의 사용을 피하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문법 중심으로 grammar translation method로 배웠을 때 실수를 빈번히 하는 게 number 1 and number 2예요. 많은 형용사와 전치사 of.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뷔페에서 케이터링 음식 해갖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페이가 네, 그게 저기 버페이 뭐예요? 원래 버페이? 불어입니다. 버페이. 뷔페가 아니고 오. 버페이, 카페 이렇게 버페이. 라테 오늘 처음 알았네. 버페이. 네. 버페이라고 버페이. 우린 좀 끝나고 배운 버페이 사람. 먹으러 갔다. 오케이.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스시 버페이 가시면 좋을 것 버페이, 같아요. 예. 네, 근데 일단 잘 보시면 뭐 고객의 니즈 얘기를 할 때 커스터머스 니즈 이렇게 꼭 항상 맞아요. 이렇게 많이 써요. 니즈 항상 많이 써요. 뭐뭐의 어떤 네, 그런 뭐뭐의. 요구사. 네. 그래서 니즈. 네,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명사하고 명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cater to 하면 원래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부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부응했다. 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주었다라고 할 때 customers needs 하지 마시고 customer needs 그리고 worker opin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근데 궁금한 거는 네. customers need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알긴 아니요, 알죠? 사실 아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영어 배웠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너 촌스럽구나. 네. 그 느낌이구나.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performance standards는 좀 적어주세요. 특히 이건 좀 많이 쓰는데 품질 기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그 NCS 따지면 QA/QC, 품질 관리 들어갈 때 QA/QC 들어갈 때 영어로 쓰는 게 바로 performance standards예요. 퍼포먼스는 스탠다드 오브 퍼포먼스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춤추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품질 기준이야. 퍼포먼스 스탠다드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의 기준이 아니고 네. 품질 기준. 기준.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오브 쓰면은 뒤에서부터 해석하잖아요. 누구의 뭐.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마더텅 하면 모국어란 뜻이고 마더랜드도 모국을 말해요. 근데 이거를 랜드 오브 마더. 랜덤 마더. 네, 텅 오브 마더. 네, 오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요것은 이게 한국식 영어의 폐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식 쓸 때 영어의 안 쓸 폐야. 때를 좀 잘 가르쳐 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요놈을 여러분들이 좀 근데 사실 세라쌤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받아요 하시면 팁을 좀 주자면 네. 네이버 영어 사전에 예문을 누르시고 아.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 그대로 청크 표현이 나와요. 그거 갖다 쓰세요. 그러시면 될 청크 것 표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직업 번째 방송 보시죠. 알아보죠. 예. 네. 자, 요 놈은 문장이 끝났다고 마침표 찍지 마라. 주어 I를 쓰지 말라고 영문 이력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과거 시제로 써주시는데 그래서 build의 과거형인 built를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문 맞는 거를 볼게요. built innovative strategies to improve cost efficiency 나오는데 가격 효율성, 뭐 시간 효율성, 보통 경제학과나 국제통상학부 전공자들이 많이 쓰는 말들인데요. 보면 사실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추구를 하겠죠. 고효율, 저소비, 그럼 반드시 cost efficiency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에 efficiency를 붙이시되 뒤에 마침표 항상 찍으시더라고요. 찍지 마세요. 이력서에는 마침표를 절대 찍지 않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줄이 더 바뀌었을 때 네. 문장 중간에 끝나고 새로운 문장 시작할 때는 네. 줄 바꿔서 써요 그냥? 네, 줄 바꿔서 오히려 영문 이력서가 생각보다 뭐 토플이라든 이런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꼭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뭐 이거 표기어, 중요하네. 네, 표기어 할 때 쉼표만 쓰시고 마침표 절대 쓰지 마세요. 근데 이게 룰이에요? 네, 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딱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 마침표를 딱 찍으면 이거 아시아에서 왔네. 네, 이런 거예요? 맞아요. 에이시아. 그러니까 mother, tongue of mother 이렇게 되는 꼴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준비했던 3가지 실수 항목만 챙기셔도 영문 이력서 쓰는 게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거는 네. 미국에서는 정말로 통용되는 부분들. 네. 왜 썼어? 저기 왜 찍었지? 네. 찍으면 안 되는데라고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통용되는. 영문 이력서나 그래요. 그리고 보통 공식적인 그런 서문을 쓸 때 반드시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게 국제 표기법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만 할 뿐인데 또 중요하군요. 네. 아, 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맞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합격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이 3가지 항목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잘 기억을 지켜주면 하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팁을 안내해 주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트레이드에 관련해서요. 이 3가지 표현 쓰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It's time to grab your pen. 펜 잡으시고요. 수첩 꺼내시고 직접 적으세요. 예. 첫 번째 표현 알려드릴게요. 예. 네, 트레이드 직무라면 이 3가지 표현 꼭 써라. 첫 번째, 심플의 동사형 simplify 많이 들어보셨을 Simplify, 거예요. 예. 네, 요 놈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예. streamline. 스트림라인. 네, 요 놈 그 일본어로 간지납니다. Streamline. 간지나는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요새 트렌디한 영문 이력서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work나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요. streamline Streamline. 쓰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오호. 네, 그래서 streamline departmental function이라고 하면 그 스트림라인 직무 자체가 간에 이 뜻이군요. 네. 간소하다. 그러니까 스트림라인 하면 원래 무슨 그 동글동글 들어가는 회전 계단 얘기할 때 스트림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식 표현은 간소한 계단도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가는 이 건축물 자체가 시간을 간소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래요. 그러니까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간지나는 표현이에요. 꼭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표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효율성을 높이다라는 뜻. 아까 cost efficiency 배웠잖아요. 앞에 올리다 하면 R로 시작하는 raise라는 단어 항상 써요. 그거 쓰지 마시고 improve라는 단어 쓰세요. improve 증진시키다. 아니고요. 네, improve예요. improve cost efficiency라고 하면 뭐 가격 효율성을 증진시키다. raise 절대 쓰지 마시고요. improve 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웨이즈 안 되고요. improve 네. cost efficiency. 과거 시제로 예.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이제 끝났다.
자, 뭐뭐 했다. 내가 무언가 NCS에 관련해서 실제 그러한 업무 경험을 살려서 무언가 고안하고 개발해냈다라는 NCS 전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챙기세요. 첫 번째, developed. 발전시켰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무언가 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devise. device 아니고요. devise. 이것도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뒤에 전략이라는 단어인 strategies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실수 많이 하는 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잡을게요. strategy. 하나의 전략만 짜진 않았겠죠. 여러 개니까 반드시 strategies로 써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develop the strategies catering to customer needs 하면 아까 cater to가 부응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새 전략을 고안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써주시면 요것 봐라. 공부 좀 했네. 요것 봐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는 알 것 같은데 쓰기가 어려운 표현들을 저희가 조목조목 짚어주시니까 또 이게 보니까 트레이드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전 표현들을 익혀주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부분 빠르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윤유민 학생, 숭실대 중어중문학과 국제통상학과 이 친구의 이력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레주메 바로 띄워볼게요. 띄워주시죠. 네.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거주지가 한국이고요. 또 남한으로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직무를 보실게요. Major,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중어중문, 그리고 Global Commerce. 국제 통상학인데요. 커머스라는 것은 이커머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desired field of training, 희망 직무를 무역업으로 적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중국어고 글로벌 통상학과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어필했나요? 보시면 요새 뉴스 기사도 하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 사실 미국에 관련해서 군수산업 빼고는 이미 GDP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IMF 총재가 우스갯소리로 중국으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은 이 외국어를 따졌을 때 중국어가 강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강점으로 한 거는 HSK가 지금 6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급이 1급이고 고급이 6급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었고요. 학점이 4.24 일단은 이렇게 좀 갖고 있었다는 부분에 성실성을 조금 더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매년 중국이 이제 매년 말씀하신 대로 매년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인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시아라 선생님께서 윤유민 학생의 또 다른 경쟁력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또 있었습니까? 일단은 NCS에 관련해서 실전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만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신한 GMC 컨설팅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무역업인데 지금 사무업, 어카운팅, 인보이스 발행까지 같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앤선이라는 기업 자체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 친구가 가서 연봉이 더 올랐거든요. 23,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턴으로 갔는데 상당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실제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때 고객 업무를 봤던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 경력사항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보시면 CCTV, 중국 CCTV 채널에서 실제로 인턴업을 담당해서 했던 실전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로벌 통상학에 관련된 그러한 직무 경험을 살려서 이력서를 썼던 것이 또 강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확실히 다양한 경험도 그렇고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험을 자신의 장점으로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시아 선생님께서 이제 유민 학생은 이전에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했었는데 선생님 만나서 보완해서 합격을 하게 된 건지. 사실 오늘 전화 연결 못한 것도 선생님 저는 아직 방송은 너무 수줍어요. 하지만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맙게도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카톡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보통 무역업을 국내 취업을 한다고 하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유통물류관리사 이런 걸 취득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나갑니다. 해외 취업은 여러분 사실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실전 경험만 있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자격증이 보완이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의 해외 취업 인턴 경험을 가지고 국내 재취업을 했을 경우는 그게 글로벌 역량, 지금 키워드죠.
그걸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보완을 했던 점은 영어 면접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본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서 실제로 영어 면접을 하는 연습만 가지고 그 친구는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 합격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확실히 실제 합격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유진 캐스터가 2017년 직업능력의 달 K무브 해외 취업 박람회 개최 소식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7년도 직업능력의 달 K무브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시는 2017년도 9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장소는 코엑스 글랜드 볼룸 로비에서 열립니다. 참가 방법은 월드 잡플러스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검색창에 2017 K무브 해외 취업을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25개 내외의 해외 기업의 CEO 및 인사 담당자를 초청해서 직접 면접의 기회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니만큼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K무브 센터 026964-7071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씨알 말씀 끝으로 해외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방금 1부에서 지금 공기업, 특히 한전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해외 취업은 사실 제가 해외 취업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갖춰야 할 글로벌 역량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영어 실력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표현만 가지고 내가 지하철 한 정거장당, 지금 오늘 제가 2호선 타고 왔는데 2분 18초 걸려요. 이때 한 정거장당 조금씩 참고 표현을 예문으로만 입 밖으로 내보셔도 완벽하게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요. 어떤 실행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우리 CRSM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취업 영어 전문가 CRSM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 시간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이죠. 여러분들의 기적 시즌2는 계속됩니다. 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공채 합격에 대한 모든 것 잡정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